안녕하세요. 생각대로 사는 여자 박재인입니다. 오늘 2부에서는요. 20살의 시선 이재성 시인님과 함께 책에 대한 이야기 깊이 있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성 시인님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이재성 시인입니다. 네. 와, 지금 목소리에서의 이 명랑함 속에서 이제 20살의 그 뭔가 젊음이 느껴지는데요. 지금 이제 21살 되신 건가요? 네, 이제 21살. 네, 이제 갓 21살이 되신 너무나 젊고 패기 넘치는 시인이십니다. 이번에 낸 책의 제목이요. 20살의 시선이라고 해가지고 되게 예쁜 그 미색, 약간 이 살구색이라고 하나요? 맞아요, 살짝의? 네, 되게 예쁜 컬러의 이제 그 그림이 그려져 있는 표지가 되어 있는 책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한 줄로 적혀져 있는 게 뭐가 있냐면 넌 정말 따뜻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뒤쪽에 보면 사실 네. 이 뒤쪽에 있는 그 문장에 네. 대한 답이 첫 번째. 아, 그래요? 그러면 뒤에서부터 읽어드릴게요. 뒤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너는 차갑게 얼어붙어 있는 내게 살며시 다가와 사르르 녹아내리며 말해주었다. 넌 정말 따뜻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읽는 거라고 합니다. 와, 되게 예쁜 말들이 많이 적혀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작가님의 어떤 책을 열어보면은 이제 처음에 나와 있는 작가 소개를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이재성 작가님은 2005년 서울 노원구에서 태어나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야구 선수로 활동하였다.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시를 쓰기 시작하면서 SNS에 꾸준히 자작시를 연재하였고 현재 수천 명의 팔로워와 활발히 소통하며 많은 이들과 순수한 감성을 나누고 있다. 올가을 1년 넘게 연재한 자작시를 모아서 출판사에 투고하였고 성한당과 만나 만 19세의 나이로 첫 시집을 출간하게 되었다. 라고 작가 소개가 적혀 있습니다. 와. 그래서 아까 궁금하신 분들, 어떻게 투고와 이제 그 출판 과정을 겪게 되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1부를 잘 들어보시면 거기 또 나오실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이제 쓰게 되셨는데, 이제 그 책에서 되게 좋았던 시가 제가 조금 뽑아달라고 미리 요청을 드렸어요. 네. 그래서 각각의 시를 좀 낭독해 주시는 시간을 갖고 그 시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거든요. 좋습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 시인님의 목소리로 낭독하는 거를 많이들 원하실 것 같아서 한번 직접 낭독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로 읽어드릴 시는 그 시집의 가장 첫 번째 시로 배치한 첫눈이라는 시예요. 제가 이 시집을 출간한 게 12월 중순이에요. 12월 중순? 진짜 첫눈이 내린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때 쓴 시인데 제가 바로 한번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제목 첫눈. 너무 외롭고 지쳐서 내 자신이 비참하게만 느껴지던 그때 네가 찾아왔다. 너는 차갑게 얼어붙어 있는 내게 살며시 다가와 사르르 녹아내리며 말해주었다. 넌 정말 따뜻한 사람이라고. 그 말이 나를 울렸고 그 눈물은 정말로 따뜻했다. 라는 시입니다. 와, 그 실제로 뭔가 사람들한테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세요? 약간 F신가요? 저 완전 F입니다. 거의 90% 완전 F. 저 완전 T거든요. 저 완전 대문자 T인데 그 T와의 대화는 어떠신가요? 지금까지는 매우 순조롭습니다. 지금까지는 괜찮았나요? 네. 네, 진행자로서의 역량으로서 괜찮은 거죠? 네, 우선은 이 시에서 보면은 뭔가 따뜻한 사람이라고 말해주는 누군가가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때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쓰셨던 시인가요? 사실 저는 그 매년 첫눈이 오면 무조건 밖에 뛰어나가서 첫눈을 맞아요. 첫눈을 좋아하시는 네, 거예요? 첫눈을 좋아하는데 그날도 첫눈이 내린다고 해서 첫눈이 내리는 걸 보자마자 밖으로 바로 뛰어나갔어요. 근데 그때 패딩을 입고 있었는데 눈 한 톨이 딱 내려오더니 제 패딩에 딱 붙어서 네. 이게 스르륵 녹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뭔가 이걸로 뭔가 시를 써보고 싶다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얘가 왜 녹았을까 생각해 봤을 때 얘보다 제가 따뜻했기 때문에 녹지 않았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뭔가 내가 전 제 자신을 물론 좋은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만 또 그렇게 모든 사람한테 막 잘해주고 살가운 그런 사람은 아니라고 또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 근데 이제 어쩌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나는 다른 사람들한테 더 따뜻한 사람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그런
그 생각을 하면서 썼던 시인데 그러니까 이게 되게 상대적인 거네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난 똑같이 됐을 뿐인데 누군가는 내가 굉장히 따뜻한 사람으로 느끼고 누군가는 내가 굉장히 차가운 사람으로 느끼는 거고 이런 되게 상대적인 건데 그거를 첫눈이 딱 떨어져서 톡 하고 떨어져서 녹는 그 장면을 보고 그거를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역시 시인다움을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이제 저는 대문자 T이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 눈이네 약간 이런 눈이네? 눈 오네 빨리 가야지. 뭐 머리 젖는다. 약간 이런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너무 신기한데요. 이런 걸 많이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시를 한번 만나볼까요? 두 번째 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존재예요. 존재. 제목 존재. 열심히 노력했기에 빛나는 것이 아닌 그저 존재 자체로 우리 눈에 밝게 빛나는 밤하늘의 별처럼 별에서 바라보는 우리도 그저 존재 자체로 밝게 빛나고 있기를 이라는 시입니다. 와, 사실 제가 과거에 들어봤던 저에게 누군가가 해준 따뜻한 말 중에 지금까지도 되게 가슴이 울렸던 얘기가 있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편지를 쓴 거예요. 어떤 친구가. 근데 그 친구가 좀 사연이 깊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날 메시지가 온 거예요. SNS로. 네. 그래서 그 언니 저 한 번만 만나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뭐지 이상한 사람인가? 처음에는 좀 경계를 하다가 무슨 일이에요? 했더니 언니 사실은 제가 지금 굉장히 죽고 싶은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 언니 방송을 우연히 듣게 됐어요. 근데 언니가 살아오신 경험이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저런 사람도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내가 지금 죽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나는 죽고 싶지만 그래도 언니 한번 만나보고 얘기 한번 해보고 나서 다음을 결정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친구를 어떻게 안 만나겠어요? 당장 나오라고 해서 밥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하면서 한 3시간 정도로 얘기를 막 나눴어요. 되게 깊이 있는 인생 얘기를. 그 친구가 굉장히 나쁜 일을 많이 당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좌절하고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나서 이제 잘 다독여서 집에 돌려보냈는데 그리고 나서 이 친구가 제가 행사할 때 찾아와가지고 편지와 함께 이제 저한테 마음을 전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언니 저 그때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상처를 많이 이제 딛고 올라서서 지금 남자친구도 사귀고 있고 이렇게 왔어요 하면서 편지를 주고 갔는데 거기에 딱 한마디가 뭐라고 써 있었냐면 존재해 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써 있는 거예요. 존재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 힘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존재 자체로서 누군가에게 감사함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존재라는 게 오히려 이 친구한테 그 말을 들은 저에게 너무 제가 너무 고마운 거죠. 그래서 내가 이 말은 평생을 지나도 못 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 시에도 이제 제목 자체도 존재라는 네. 제목이고 존재 자체로 빛난다라는 거를 사실 사람들이 되게 많이 알았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그걸 다 잊고 살아요. 맞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 시를 처음 썼을 때 저는 사실 시도 보다시피 되게 짧잖아요. 네. 그냥 뭔가 다른 사람들을 막 위로해 주려고 쓴 시도 아니고 그냥 사실 제가 그냥 좀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서 나도 좀 나는 그냥 존재 자체로 좀 빛나는 사람이라고 좀 스스로한테 얘기해주고 싶어서 썼던 시인데 이거 올렸는데 진짜 많은 분들께서 너무 위로가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은 내가 시를 쓸 때 누군가를 공감시키고 누군가를 위로해주려면 일단 나부터 위로가 되는 그런 시를 써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그런 마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우선은 나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한 게 또는 누군가에게는 그 마음이 그대로 고스란히 전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좀 있어요. 제가 코로나 시절에 모두가 경제적으로 힘들었었잖아요. 네, 근데 저도 그 당시에 이제 뭐 강의나 외부 활동을 많이 하던 사람이 갑자기 5일 동안 6개월치 스케줄이 다 캔슬 났어요. 그래서 5일 동안 전화가 오는데 죄다 강의가 취소되었습니다. 다음 강의 죄송하지만 막 이런 얘기만 오는 거야. 그러면 나는 6개월 동안 먹거리가 다 사라졌어. 이제 나는 가장인데 너무나 좌절감을 느끼고 되게 슬픈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때 돼서 내가 무너지면 안 되겠다. 내가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살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았고 지금 이런 상황이
어쩔 수 없이 오게 되었지만 나 잠깐 쉬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조금 나에게 마음의 여유를 주고 좀 더 도닥여주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도 글을 썼어요. 근데 글을 쓴 거를 노래로 만들었어요. 그 이제 노래 제목이 오늘 하루도 잘 살아온 나에게 라는 곡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 뭐 토닥토닥 자장자장 하면서 막 재워주고 그리고 오늘 하루도 잘 살아온 너에게 조금은 쉬어도 된다 막 이런 식의 위로가 담긴 송이었는데 그 노래를 듣고 사람들이 그렇게 울었다는 거예요. 와. 근데 저도 똑같이 제가 듣고 싶은 얘기를 저한테 가사로 쓴 거거든요. 근데 그게 누군가에게도 똑같이 나도 이런 얘기를 누군가 해주길 바랬어 라고 생각했던 그 포인트가 딱 만나면서 그 곡이 되게 좋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취지 안에서도 우리가 우선 내 안에서 울림이 있는 글들이 결국에는 사람에게도 전해지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방금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오늘 일단 하루를 맞아요. 열심히 살아보고 오늘 하루 잘 산 나에게 위로해주는 맞아요. 그 사실 이런 느낌으로 쓴 시가 하나 있거든요. 제가 여기다 뽑아놓진 못했는데 그러면 찾아주세요. 네. 궁금합니다. 이 시를 제가 이 시는 진짜 저도 위로하지만 이건 사람들도 좀 위로해주고 싶어서 쓴 시예요. 와. 제목은 오늘만큼만 와. 이라는 시입니다. 오늘만큼만 바로 읽어드릴게요. 오늘만큼만 어제보다 더 나은 내가 아니어도 어제만큼의 내가 살고 있는 오늘이길. 오늘보다 더 행복한 내일이 아니어도 오늘만큼만 행복한 내일이길. 힘들어도 어제만큼만 힘든 오늘이고 울더라도 오늘만큼만 우는 내일이길. 와. 이라는 시입니다. 오늘만큼만 이라는 시. 엄청 위로가 많이 되는데요. 진짜요? 감사합니다. 진짜 이게 또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뭔가 라임이라고 해야 되나? 랩에서 보면 그쵸. 그런 것처럼 이런 게 되게 진짜로 이거를 노래로도 만들어도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너무 좋은 시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진짜 어제보다 더 나은 내가 아니어도 어제만큼의 내가 살고 있는 오늘이길. 뭔가 진짜 우리가 항상 더 잘하고 싶어 이런 욕심들도 있고 더 만족하고 싶은 하루들이 있지만 사실은 오늘 하루를 무사히 안전히 내가 잠들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사실 감사한 건데 저희는 그 일상 속 감사를 항상 놓치고 많이 살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런 시 보면서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상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힘든 게 있더라도 그거를 내려놓고 정말 내일은 다시 오늘만큼 좀 더 힘들지 않았던 내일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희망도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와, 그리고 너무 좋은 글들을 많이 써주셨는데요. 그 다음에 또 다음 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제가 나이가 이제 20살, 21살이잖아요. 네. 또 사랑이라는 주제가 빠지면 또 섭섭하잖아요. 그쵸. 약간 첫사랑의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쵸. 오, 네. 근데 지금 읽어드릴 시는 짝사랑 시입니다. 짝사랑 시. 제목은 종이 비행기라는 시예요. 종이 비행기. 오. 이거는 약간 읽어드릴 때도 평소에 비 오는 날 그 BGM을 틀어드리면서 읽긴 하는데 약간 지금 비가 내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한번 들어주세요. 보슬보슬 비가 토닥토닥 내리고 있는 빗소리 같지 않나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 종이 비행기. 내 마음 고이 접어 너에게 날려보내는 날 하필 그날에만 자꾸 비가 내린다. 비를 뚫고 가기엔 너무나 연약한 내 마음. 추락하는 종이 비행기가 조금씩 녹아내린다. 혹시나 네가 기우제를 지내는 건 아닐까? 이제는 종이 대신 마음을 종이다. 오, 약간 슬픈 애절한 그 짝사랑의 마음이 녹아져 있네요. 그쵸. 아무래도 짝사랑 슬픈 법이니까요. 진짜. 아니, 나 오지 말라고 자꾸 비 내리라고 비나? 하면서, 와, 진짜 이런 짝사랑의 감성에 어릴 때 가졌던 그런 것도 되게 소중한 경험이거든요. 그쵸.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들이 연애가 어렵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게 맞아요. 그럴 수 있는 어떤 열정도 많이 사그라지고 그리고 그것보다 내가 너무 커져서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기에는 내 자신을 지키는 것에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되다 보니 네. 타인을 돌아볼 여력이 점점 줄어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 어리고 젊은 시절에 이런 풋풋한 어떤 짝사랑이든 첫사랑이든 뭔가 연애든 이런 경험들을 아주 많이 하시는 걸 전 되게 추천드리고 그게 또 하나의 나의 어떤 감성의 하나의 충전의 요소가 되기도 하잖아요. 네. 아, 좋은 경험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이 분은 언제 때 사람을 생각하면서 쓰셨나요? 아, 궁금하네요, 이거 또 제가 갑자기. 또 제 지인이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건 말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말하면 딱 티나는 그런 거구나. 오, 그럴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그 다음 시는 네. 짝사랑 시가 아닌 그냥 사랑 시입니다. 오, 이번엔 진짜 사랑에 성공했나 봅니다. 다음 시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엔 읽어드릴 시는 그냥 제목 자체가 사랑이에요. 제목 사랑. 같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웃고 있는. 같이 없으면 나도 모르게 생각하고 있는. 생각하다 보면 또 나도 모르게 웃고 있는 그런 사람이 생겼다. 평생 빠져나오고 싶지 않은 웃음의 굴레에 빠졌다. 아, 라는 시입니다. 이거는 듣는데도 광대가 승천하고 있어. 뭔지 알죠? 들으면서도 막, 아, 기분이 너무 좋아지는. 아, 진짜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정말 진짜 웃음꽃이 피어나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근데 누군가를 웃게 해주는 사람이라는 게 진짜 감사한 것 같아, 나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사람과 사람의 코드가 맞고 누군가 같이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웃음이 난다는 거는 기적 같은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존재를 만나서 이제 많은 사랑을 좀 나누셨으면 좋겠고 사랑에 아낌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우리가 사실 사랑도 되게 아끼면서 하거든요. 맞아, 계산적으로 할 때. 네, 계산적으로. 머리도 쓰고. 음. 근데 사랑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나이 들면서 더 많이 생각하다 보니 언제나 값도 없고 언제나 의도 없고 이런 것도 많이 경험하고 언제나 모든 조건들은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을 보고 만나라는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네.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은 연애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네, 맞아요. 근데 진짜 그렇게 나와 코드가 맞고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 사람을 만약에 만나시거든 조건만 보지 마시고 마음의 움직임을 좀 보시면서 진짜 찐 사랑을 한번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꼭 가슴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아, 기대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시인데요. 저희가 이제 5편의 시를 소개해드리고 했었는데 아까 보너스 시까지 해가지고 이제 6편의 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아쉬워서 하실 것 같은데 이번에 또 마지막 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읽어드릴 시는 제가 이 시집에 총 100편의 시가 들어있어요. 자연을 보면서 쓴 시 50편, 또 사람을 보면서 쓴 시 50편. 100번째, 가장 마지막에 배치했던 시입니다. 제목은 출구예요. 출구. 이거는 제가 시가 있어서 시는 저한테 어떤 의미인지를 쓴 시입니다. 제목 출구. 나의 눈물이 흘러가는 길. 나의 감정이 도망치는 통로. 나의 사랑이 숨을 쉬는 구멍. 잠깐의 평안이 스치는 곳. 시. 와. 라는 시입니다. 출구라는 시. 뭔가 이제 그 시인이라는 직업이 되게 행복한 직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감정들이 있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연기를 배우고 있거든요. 오. 네, 근데 연기 선생님한테 제가 들은 것 중에 되게 임팩트 있었던 얘기가 뭐냐면 제인 씨는 감정의 폭이 보통 사람이 10을 쓴다면 제인 씨는 2, 3밖에 쓰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가 진짜 대문자 T인가? 이러면서 처음에는 조금 가볍게 그 얘기를 들었는데 나중에 깊이 있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뭐라고 했냐면 모든 감정을 많이 통제하고 억제하고 살아가지고 남들보다 그 감정을 여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이다. 근데 따져보니까 저는 제가 가장이었고 제가 생계를 책임지면서 뭔가 인생을 살아가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삶에 대한 부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삶에 대한 부담이 내가 슬프면 안 돼. 내가 아프면 안 돼.
내가 무너지면 안 돼. 내가 좌절하면 안 돼. 뭐 이런 약간 안 돼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또 너무 기쁘고 너무 자만하거나 교만했을 때는 또 내가 뭔가를 잃을 수도 있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항상 그 평균 유지를 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게 저의 감정의 폭을 굉장히 좁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느껴보니까 내가 누군가한테 화내본 경험이 별로 없어. 누군가한테 막 소리 질러보고 욕해본 경험도 없고 근데 연기를 배우면 막 욕하는 것도 하고 막 짜증도 내고 막 화도 내야 되는데 아니 화 한 번도 안 내보셨어요? 아니 짜증 한 번도 안 내보셨어요? 지금 이건 화난 게 아니라 그냥 삐진 거야. 하나도 화 안 나보여요.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나 진짜 뭐 소위 말하는 어떤 마이너스적인 에너지나 감정이나 표현을 정말 안 하고 살았구나. 그게 나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근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되게 슬펐거든요. 그래서 다시 꺼내는 연습을 해야지 해서 지금은 되게 많이 꺼내고 있어요. 근데 이 시인이라는 직업 자체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표현하는 직업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시의 제목처럼 출구, 내 감정을 하나의 출구를 통해서 내보내고 그리고 나면 난 또 다시 공으로 비워지는 느낌이 들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내보내고 또 들어오고 내보내고 들어오고 되게 항상 깨끗하고 맑은 어떤 영혼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는 어떠세요? 처음 이제 시를 썼을 때는 진짜 그런 느낌이었어요. 제 이 시집 중에 있는 시 중에 시인이라는 제목의 시가 한 편 있는데 그 시는 이제 자유로운 시인이 됐을 때 나는 그러니까 내가 보는 자연은 시의 재료가 되고 또 내가 걷는 길은 시인의 거리가 되고 와. 내가 사는 집은 시집이 되고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시의 주인공이 될 테니 이런 시가 있어요. 근데 진짜 그 시처럼 진짜 제가 보는 거를 뭔가 엘사가 겨울왕국 엘사가 딱 닿으면 건드리면. 그게 다 얼음이 되는 것처럼 내가 보면 이게 다 시가 될 수 있다 이런 와. 자신감이 있었어요. 와. 근데 그런 느낌으로 시를 썼을 때 진짜 저는 가장 시가 편하게 자연스럽게 잘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시를 이제 매일 이렇게 연재를 하고 하다 보니까 점점 이제 소재도 좀 떨어지는 게 느껴지고 그러니까 점점 그 독자분들의 반응도 좀 생각을 하게 되고 이제 아무래도 시의 퀄리티에 좀 더 집중을 하다 보니까 처음 시를 썼을 때 그런 느낌이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 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냥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요즘은 또 고민도 있긴 한데 그럼에도 요즘은 요즘대로 그 느낌이 너무 좋다고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일단 저는 최대한 그런 느낌을 간직하되 일단 조금씩 이제 발전해 나가는 그런 시를 쓰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인이라는 직업도 결국에는 지금의 시대에서는 시도 내가 아무리 좋은 시를 써도 많이 읽혀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과의 접촉을 통해서 많이 알려지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시인으로서 또 성장하는 또 하나의 발판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지금은 사실 대중적인 것들을 가져갈 수 있는 작가들이 사실 글로 먹고 살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대중성을 또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어떤 순수함이나 창작에 대한 어떤 순수함, 순수성 이런 거는 계속 유지하시되 대중과의 어떤 소통을 통해서 그들의 반응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금 유연한 시인으로서 성장하시면 더 멋진 시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래도 꽤 긴 시간이에요. 거의 저희가 1시간을 예상했고 보통 방송이 한 20분에서 25분 정도로 편집이 돼서 나가는데 지금 오늘 방송 분량의 시간을 거의 다 채운 것 같습니다. 와,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는데 이제 마지막 소감을 좀 여쭤보려고 해요. 어떠셨는지? 저도 이런 팟캐스트는 진짜 완전 처음이거든요. 이 성완당 출판사에서 시집을 출간하고 이 출판사에서 이제 홍보 영상을 한번 같이 찍은 적이 있어요. 그때 뭐 인터뷰를 잠깐 한 적은 있는데 그거 말고는 진짜 처음인데 처음 시작할 때는 사실 좀 많이 떨렸어요. 많이 떨렸는데 아무래도 이제 저도 어느 순간부터 이제 내 시를 좋아해 주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자신감이 생기고 난 다음부터는 누군가한테 시를 읽어주는 게 전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내가 이걸 시를 읽어줬을 때 무조건 한 명은 이거 위로를 받는다. 한 명은 무조건 피식 웃을 것이다. 약간 행복할 거다. 약간 이런 마음이 생겨 나서부터는 누군가한테 시 읽어주는 게 저한테는 진짜
너무 행복한 일이 됐고 이렇게 그 팟캐스트 하는데도 제가 직접 여기서 처음으로 시 읽어드린 거잖아요. 네. 제 시 처음 보신 거였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읽는 순간에도 그 들으시면서 너무 좋아해 주시는 게 느껴지니까 맞아요. 저 더 약간 에너지 있게 막 음. 재밌게 저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저도 그냥 뭔가 마지막으로 이제 저도 이 그 제 시집에 대해서 이제 한 번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아무래도 처음 출간한 시집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약간 부족한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 시집을 진짜 많은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추천드릴 수 있는 이유는 사실 저는 한 번도 시를 전문적으로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시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진짜 편하게 읽고 남녀노소 그냥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공감하고 또 힐링 하시는 그런 시집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도 저의 나름의 또 장점이다.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한 번씩 꼭 읽어보시고 그냥 편하게 뭐 읽다가 잠 접어뒀다가 이렇게 읽으셔도 되니까 한 번씩 구입해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책 제목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 20살의 시선이고요. 시인님의 성함은 이재성 시인님이십니다. 여러분들도 이 시집도 읽으시면 또 하루에 되게 힐링의 요소가 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좋은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이재성 시인님의 앞으로의 그런 어떤 발전되는 모습들이 너무 기대가 되거든요. 저도 계속 응원하면서 그렇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진행해 생각대로 사는 여자 박재인. 이재성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